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DY 파워, DY 파워가 아니고 DY 2022년 2월 22일 기준 21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한 재무제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재무 상태표인데 요약 연결 재무 상태표, 요약 재무, 그리고 요약 연결 포괄, 이거 뭐야? 포괄 손익계산서네. 이거 계산서 말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가 있고 별도 재무상태표가 있고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이라는 거는 자회사 뭐 지분까지 다 연결해서 거기서 내 거는 얼마고 내 거 아닌 건 얼마라는 걸 총망라한 거고, 별도는 요거 이제 얘들 DY 거만 내가 지분 가진 건 빼고 내가 벌어들인 것들로 지분에 의해서 벌어들인 것들만 순이익만 딱 한 거. 그러니까 얘들의 별도는 유동자산이 118억인데 연결하면은 유동자산이 5,292억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주회사다 보니까 요거 매출도 얘들 매출하면은 92억인데 연결하면은 7,300억이 돼. 7,300억.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별도와 연결을 나중에 최종 단계에서 한번 쫙 그래프 내나가, 그래프가 이거 수치를 딱 보고 그때 한 방에 크게 비교하고 중간중간에 세세하게, 그냥 세세하게라 보기보다는 넘어가게 두리뭉실을. 자, 요거 재무제표에 관한 것들을 재무상태표를 보기 전에 이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있고 자본총계가 있고,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뭐 당기순이익, 주당순이익 이런 식으로 있는데, 유동자산은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를 자산이라고 한다. 100억 자산과 100억 자본가, 100억 자본가가 더 부자지. 자, 유동자산 안에는 1년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유동자산이라고 그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석 달 안에, 기타 금융자산 말 그대로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자산. 매출 채권은 물건을 팔든지 혹은 일을 해주고 받을 수 있는, 받을 돈, 권리, 받을 권리, 매출 가능한 권리, 기타 유동자산 마찬가지고 움직이지만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자산. 자, 재고자산 마찬가지. 재고자산을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넣는 거겠지. 단기 법인세 자산. 비유동자산에서는 마찬가지로 기타 금융자산, 기타 그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관계기업에 투자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유동부채는 장기성 부채 1년 이상. 그리고 자본금, 액면 곱하기 주식수, 기타 불입자본,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액면가를 뺀 나머지 발행가,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나머지 금액이 여기 쌓이고, 이익잉여금은 순이익이 난 것을 계속 쌓아두는 것. 이익잉여금에서 배당금 준다. 그래서 자본총계. 부채에서 자본을 나누면 부채율이 나오고,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누면 유동비율이 나오고,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금액에서 유동부채를 나누면 당좌비율이,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비율, 현금성 비율. 유보율은 자본 항목에서 기타 불입자본, 다른 말로 자본잉여금 플러스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누면은 자본 대비 그 유보율이 나온다. 유보율이 2600%, 260%가 있다는 거지. 자본금의 131억에 260%, 그걸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 녹아들어져 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자산으로. 그렇게 해서 부채율이 71%가 나왔고, 유동비율은 180%, 당좌비율은 125%가 나왔네. 요 회사들. 자, 별도는 뒤에 가서 한번 보겠지만, 별도는 유보율이 983%, 당좌비율이 983%. 재고가 없으니까. 유보율이 1500%, 부채율이 1.3%. 별도로 했을 때는 이렇게 자본이 2110억, 자산이 2139억. 연결로 했을 때는 자본이 5115억, 자산이 8761억인 회사.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 자, 어딨노? 연결 재무 상태표. 이제 재무에 관한 상태. 자산이, 유동자산이 어떻게 현금성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 유동자산이 작년 43기 말에 4,629억이 된 게 5,292억으로 한 600억 가까이 불어났네. 그 중에 현금성 자산이 993억이 된 게 1,102억. 현금성 자산은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거. 매출 채권은 받을 돈 내라겠지. 2,116억에서 2,058억 별 변동 없고. 재고 자산이 1,096억에서 1,627억으로 한 500억, 520억, 530억 가까이 증가했네. 530억 미만 정도. 기타 유동금융자산이 1,150억에서 199억, 한 490억 가까이 증가했고. 자, 그러니까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게 재고가 불어넣느냐, 현금성 자산이 줄어들었느냐, 매출 채권이 증가했느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지.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 일해주고 돈 받을 건데, 뭐 매출 채권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1차 밴드에 되어 있는 회사들은 막 3개월 만에, 현대자동차 1차 밴드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이 아니고 뭐 한 달 안에 현금으로 다 받거든. 물건 납입한 거 뭐 월말 기준 뭐 이렇게 하든지 엄청나게 빨리 해줘. 그런 데는 매출 채권이라는 게 의미 없는 게, 매출 채권이 있고로 현금으로 보면 되고, 맞지? 그리고 재고 자산이 많이 쌓아둔 거는 뭐 물건이 안 팔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재고도 원재료를 많이 쌓아뒀는지, 아니면은 만들어 놓은 거를 많이 쌓아뒀는지, 아니면은 뭐 만들고 있는 게 많이 쌓여진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재고의 유통기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어떤 거 뭐 건설 회사의 재고 자산은 뭐겠노? 시멘트, 철근은 가져와서 바로바로 주문해서 하기 때문에 철근보다는 땅 같은 것도 재고로 잡거든. 미리 사놓는 거니까. 땅 같은 거는 재고자 뭐 연령이 필요 없잖아. 시간 지날수록 더 올라가니까. 그런 거는 10년 지나도 땅이 뭐 삭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재고가, 물건이 어떻게 어떤 물건, 어떤 상품, 어떤 거에 따라서 재고 자산을 중점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고, 맞지? 그렇게 된다. 유통기한이 얼마 되는지,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고, 재고자산 전체 자산의 퍼센테이지를 보고, 원재료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고, 기타 유동금융자산은 150억에서 199억, 기타 유동자산 147억에서 236억, 비유동자산 1년 안에 바꾸기 힘든 게 3,326억인데 3,468억으로 여기 한 140억 가까이 증가했네.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게 3,034억에서 3,162억, 눈에 보이는 게 130억을 썼단 말이지. 이게 투자했다는 말은 거 똑같은 말이겠지.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이 182억에서 217억 증가. 나머지는 별 차이였고, 부채를 들어가 보니까 부채가, 유동부채 1년에 갚아야 될 부채가 2,590억에서 2,928억. 그러면 한 400억 조금 못 되는 돈이 증가했는 거잖아, 부채가. 부채에서도 매입채무, 외상값도 부채로 잡는 거야. 줄 돈이니까 부채로 잡지. 단기 차입금, 은행에서 이자 주면서 빌리는 거를 차입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앞에 단기가 붙느냐 장기가 붙으면 1년 이상 걸리는 것들이고, 단기는 그 해 1년 안에 갚아야 될 차입금이란 말이지. 자, 외상값도 부채로 잡힌다. 외상값이 증가했냐? 외상값이 증가했는 거는 무슨 부채로? 부채는 부채인데 줄돈은 줄돈인데, 미수금, 선수금, 계약금 이런 것들 부채로 잡는다고. 미리 받았으니까 부채로 잡는다고. 미리 받았는데 부채로 잡는다. 잠깐만. 미리 받았으니까 선급금, 미수금, 그건 받을 돈이고, 미리 받았으니까 선급금. 헷갈린다. 미리 받았으니까 부채로, 미리 받았는데 부채로 잡히나? 줄 돈이니까. 아니지. 줄 돈은 아니지. 내가 받은 돈이니까. 그것도 부채로 잡힐 수도 있겠다. 모르겠다. 궁금하면 알아봐라. 자, 매입 채무, 외상값은 다른 거, 어떤 거, 뭐 은행에서 빌리고 누구한테 빌리고 이러면 이자를 줘야 되는데, 외상값이나 미리 가져온 돈, 미리 줄 돈 이런 거는 이자를 안 줘도 돼. 그러니까 외상값은 불어넣어도 돼. 왜? 이자를 안 주니까 돈을 안 쓰고 더 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땡큐인 거지. 단기 차입금은 이자가 줘야 되니까 단기 차입금 위주로 보면 되고, 1,060억에서 1,300억, 240억 가까이 불어났고, 법인세 35억에서 64억 불어났고, 비유동부채, 장기성부채 694억에서 717억으로 한 20몇억 불어난 23억 정도. 자, 장기 매입 채무가 외상값이 5억 6천에서 6억 9천원 증가. 나머지는 장기 차입금이 479억에서 440억으로 감소했네요. 이거는. 자, 퇴직급여 부채 110억에서 164억으로. 퇴직한다고 잡아놓은 부채가, 이거는 설명 못 하겠다. 패스. 부채 총계 그래서 3,284억에서 3,645억, 한 400억 조금 못 되는 돈이 증가했다, 부채가. 자, 자본금은 변동사항 없고, 기타 자본잉여금 968억 변동사항 없고, 이익잉여금 결손금이라고 하지. 2,456억에서 2,585억. 이게 순이익이 쌓였다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130억 가까이가 증가했고, 기타 자본구성 요소는 별 변동 없고, 기타 포괄 누계액 마이너스 76억에서 61억. 요거는 해외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기타 포괄,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해외 사업에서 들어온 그런 것들이 이제 요런 데서 쌓이는, 그렇게 해서 자본과 부채 총계가 7,956억이던 게 8,761억. 자본과 부채라는 거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자산이 증가, 자본도 증가, 부채도 증가, 다 증가.
좋지, 맞지? 계속 증가. 자, 자산이 증가했지만 그 중에 자본도 증가했고 부채도 증가했다.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 자본은 그대로인데 부채만 증가할 수도 있고, 맞지? 자본만 증가하고 부채는 감소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런 거를 보면 되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주석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78년에 10월에 설립되었고 89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투자 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5개의 종속 기업, DY 파워, DY 오토, DY 이노베이트 또 뭐 있노? 그러고 5개인데 패스, 미국 8개 종속기업, DY 주식회사 유압기계를 살려 영위하는 DY 파워, 자동차 부품은 DY 오토, 동양전기에서 DY 주식회사로 변경, 증권시장에 상장,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최대 주주는 조병호 사장님, 조병호 회장이 39.3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내 아들이 셋이지만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신분. 진짜는 안 물려주겠지. 물려줘뿐만 다 팔아야지. 거짓말했으니까. 경영권에 참여 안 돼. 주식은 물려줄 수도 있지만 경영권에 참여 안 할 수 있으니까, 맞지? 그 말인가? 패스, 일단. 여기네, 종속회사. 뭐, 이게 중국 공장들이 종속돼 있네요. 패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주요 종속회사 재무. 이 중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된 회사가 DY 오토 인디아와 HS 테크놀로지가 1억 4천, 인디아 같은 경우 마이너스 27억, 나누리 2억 5천 말고는 다 흑자야. 특히 DY 파워는 영업이익이 104억, 뭐 DY 이노베이트 같은 경우는 뭐 45억 이런 식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자, 이거 언제 건데 매출이 2천억이지? 종속기업에 3천억씩 안 올렸나? 3천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총 합쳐봐야 이게 수치가 좀 다를 수 있겠네. 패스. 자, 비지배 지분. 지배 지분이 있고 비지배 지분. 지배 지분. 내가 지배하고 있는 내가 A라는 회사에 70%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70%만큼의 지배 지분. 비지배는 지배하지 못하는 거는 30%. 30%는 뭐다? 비지배 지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비지배 지분의 변동은 어렵거든. 비지배 지분은 회사 게 아닌 게 에이스 테크놀로지는 1.7%, 나우누리는 25%, DY 파워는 61%가 내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DY 파워 같은 경우 한 38.54%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네, 맞지? 누적 비지배 987억치는 아니다라는 소리지. 어렵게 적어놔줘, 맞지? 61%는 아니다. 지 것만 적어놓으면 되지, 맞지? 이거 어렵다, 맞지? 헷갈릴 수 있다. 자본위험 관리, 부채율은 71%, 금융상품 장부 금액 공정가치, 아까 전에 현금성 자산 1,100억이 있으니까 요거 1,100억 굴릴 수 있다는 소리고, 석 달에 바꿀 수 있는 매출 채권 받을 돈 2,061억 있다는 소리고, 매입 채무 외상값 1,246억 있다는 소리고, 차입금 1,747억, 작년에 1,539억에서 이렇게 불어났다는 소리고, 총 3,027억, 작년에는 2,744억이었는데 금융부채가 요번에는 3,027억으로 불어났다. 얼마? 한 300억 좀에 넘는 돈이 불어났다. 이렇게. 자, 금융자산 3,579억, 3,640억 중에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서 한 60억 넣어놨고, 매출채권 이런 거 2천억, 현금성 자산 1,100억 이렇게 돼 있다. 자, 아까 금융부채는 외상값 1,246억, 차입금 1,747억 깔끔하지. 파생 금융상품 한 33억, 환위험을 대비해서 뭐 넣어놓은 그런 거겠지. 근데 저건 내가 어떻게 설명 못 하겠다. 자, 넘어가고. 재고자산이 봐봐. 상품은 만들어 놓은 걸 바로 파는 걸 상품이라고 그러고, 제품은 만들어서 파는 걸 제품이라고 그러고, 제공품은 만들고 있는 걸 제공품이라고 그러고, 원재료는 재료, 미착품은 아직 오지 않은 거. 자, 제품 재고가 478억이 된 게 전기말, 요번에 712억, 얼마 불어났노? 200, 한 40억 가까이 불어났죠. 제품이 만들어 놓은 게 240억 가까이 불어났다. 한 반 50% 이상을 상승시키다 맞지? 제공품 만들고 있는 게 321억에서 530억. 그러니까 만들고 있는 것도 한 210억 정도까지 더 증가해 있는 거 있잖아. 한 70%를 더 상승시켰잖아. 원재료도 지금 더 갖다 놨고. 왜? 그럼 얘들이 평상시에 매출 채권 회전율이나 매출 채권이 잘 이렇게 돌아오고 뭐 이렇게 그거 며칠 만에 회전되는 것만 보더라도 굳이 재고를 쌓아둘 필요는 없는데 만들어 놨다는 거는 뭔가 주문이 들어왔든지 아니면은 시류의 흐름을 읽고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맞지? 후자가니까. 자, 유형자산 요번에
취득에 산 거, 건물에 1억 7천치, 구축물 4,100만, 구축물은 굴뚝, 도로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구축, 도로, 굴뚝, 뭐 이렇게 하여튼 건축물로 좀 상관, 설명이 힘들 때 찾아봐라. 기계장치 21억, 차량 운반구 9,300만 원치, 공구 한 33억치 샀고, 비품 4억 5천, 건설 중인 게 한 205억, 사용권 자산, 리스지, 리스 9억, 이렇게 해서 277억치를 요번에 유형자산에 썼다. 이 말이겠지. 자, 무형자산. 무형자산이 요번에 쓴 게 4억치 정도 썼다. 자,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회원권, 고물상 회원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영업권 같은 거는 내가 계속 그 한 30년간 거래해온 업체가 있다. 우리밖에 안 한다 하면 그런 것들이 상품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런 것들이 있고 공동기업에 투자한 거 DYS 지분 51%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금액이 작아서 패스. 자, 차입금은 장단기 차입금 유동 1년 안에 갚을 게 1,300억, 그중에 단기 차입금 1,031억, 장기 차입금은 271억, 비유동 장기성 차입금이 445억, 그래서 합치면 한 1,700억 정도 있단 말이지, 맞지? 자, 단기 차입금이 하나은행의 기타금리 83bp, 이건 뭔지 모르겠다. 이거 어렵잖아, 맞지? 이거 뭐 환율 막 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런 거 어려운가? 단기 차입금 그래서 1,031억. 뭐 퍼센트를 적지 이렇게 카운티는 못 알아먹겠다. 그래서 패스. 장기 차입금은 기타 금리 신한은행에서 KDB 신한은행 막 이렇게 쭉 해서 빌렸다. 장기 차입금. 퇴직급여는 근무 용료 기간 최종 3개월의 평균급여, 그러니까 퇴직금 급여할 때는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이 평균급여를 적용해서 일시불 급여를 1년 나누기 뭐 연봉 나누기 뭐 10, 연봉 나누기 10, 연봉 나누기 10 하면 1년 퇴직금 나왔던가 계산하는 법이 있어. 그 대충 계산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한다. 퇴직급여. 자, 또 뭐 있노? 그리고 이거 사회 적립 자산. 사회 적립 자산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게 557억인데 사회 적립 자산이라고 분기말 금액이 557억이다. 그거 사회적립 자산을 회사 밖에다가 쌓아두면서 혹시 장난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 직원들 퇴직금 꼬박꼬박 어디에다 이상한 데 희딴 데 쓰면 안 되니까 그렇게 쌓아두는 돈이라고 해서 사회에다가 회사 밖에다가 안전한 자산에다가 맡겨서 굴리는. 그래서 보통 금융기관 예치금, 은행 뭐 적금 이런 거 있잖아. 뭐 단기성 한 6개월짜리 뭐 3개월짜리 이렇게 적금 넣으면서 이자 조금 이자 받는 그런 걸로 굴린다. 법인세는 요번에 34% 냈다. 충당 부채 패스하고, 자, 발행 주식수는 액면가 500원이고 자사주 160만 주를 샀고 2,630만 주를 발행했다. 자, 그리고 자사주 아까 전에 160만 주가 120억치 써서 160만 주를 산 거잖아. 자사주 160만 주 샀잖아. 이거 어떻게 샀는데? 자기 주식 요거 기타 불입 자본 항목에서 돈을 충당해서 샀단 말이죠. 요 기타 불입 자본 항목에서 자사주 상권을 뺀다는 거지. 주식 발행 초과금 요 항목이지. 요게 기타 불입 자본금이 다른 말로 자본 잉여금. 자본 잉여금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자본 잉여금을 잉여금 항목에서 무상증자 할 때도 자본 잉여금 항목에서 자본금으로 싹 넘어가고 여기에 자사주 살 때도 자본 잉여금에서 돈을 빼서 요렇게 쓴다. 그래서 시작할 때 120억이다. 120억치 샀다. 그게 160만 주. 해외 사업에서 그 돈 들어오는 거는 지배기업에게 귀속되는 기타 자본 구성 요소 항목에 해외 사업은 들어간다. 그러니까 해외 사업에서 돈 버는 거는 기타 자본 구성 요소에서 섞인다는 거지. 지배기업으로 귀속되는 기타 자본 구성 요소 시작할 때 76억 마이너스 76억이었는데 해외 사업에서 138억이 들어와서 요걸 빼니까 61억이 됐다. 오케이. 이익 잉여금은 이익이 나면 쌓아두는 것. 여기서 배당금이 나가지. 배당금이 나가지만 여기서 배당금이 나가지만 배당금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 요 항목에서만 배당이 나가. 배당이. 임의적립금의 이익준비금 이런 데서 이익준비 같은 경우는 자본금의 50%까지 그 이익 배당의 10%를 적립해서 최고 50%까지 그거 쌓을 수 있으니까 얘들이 자본금이 131억인가 그렇잖아요. 얼마고? 자본금 131억이잖아. 그러니까 131억의 반틈이면 한 60몇 억, 한 70억은 안 되고 65억 정도까지 쌓을 수 있단 말이지. 지금 1,000원이니까 억, 10억, 100억. 잠깐만. 이익준비금.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마다 결선 이익배당 10% 이익준비를 적립하고 있다. 달할 때까지 납입자본인데
자본금의 50%가 아니고 이게 250가 아이가 자본금 내가 자본금이 50%인 줄 알았는데 납입 자본 총액이 50%는 아닐 건데 이거 모르겠다. 이 패스. 패스. 우씨 깜짝 놀랐다. 이거 왜 이렇지? 임의 적립금은 회사 임의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회사 임의로 적립했으니까 요거는 쓸 용처가 딱딱 정해져 있어. 어디에만 쓰게 돼 있다. 뭘 할 때만 딱 쓰게 돼 있다. 이런 용처가 딱 정해져 있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배당 또 여기도 또 쓸 용처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알고 있는 건 배당밖에 없으니까 배당에서는 여기 돈으로만 쓸 수 있는 거야.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을 줄 수 있는데 이익잉여금이 플러스라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면 배당을 못 준단 말이지.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같이 어딨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어딨나 한번 잠깐만 찾아줄게. 현대중공업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것도 찾아봐야 되나? 자 찾아줄게. 기다려봐. 자 미처분 이익잉여. 근데 이걸 내가 왜 이거 알려줘야 되지? 맞지? 알려줄게. 있네 가라. 현대중공업 결손금이잖아. 이익잉여금이 17억 100만. 이익잉여금. 잠깐만 이거 현대중공업 맞나? 현대중공업 왜 배당을 안 주지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이익잉여금이 플러스네. 한국조선해양은 마이너스인데 그럼 패스. 그럼 한국조선해양 보자. 한국조선해양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여기는 마이너스제. 여기에 한국조선해양이야. 한국조선해양 이게 3분기 실적인데 총 이익잉여금이 15조지만 15조가 있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얼마고? 이거 단위가 얼마고? 100만이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00억이라 가지고 배당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체는 15조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 항목은 마이너스 1조 1000억이라 가지고 배당을 줄 수가 없다. 그럼 배당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거를 플러스 시키든지 여기 있는 돈을 일로 옮기든지 하여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플러스를 시켜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가 짬밥. 근데 이거 뭐 하려고 하다 이래 됐노? 괜히 넘어가 맞지? 시간 먼저 안 먹고. 자 넘어갈게. 어디까지 했지? 배당금. 그래서 요거는 배당을 준다. 그래서 배당금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금을 24억 뺐다. 자 수익은 자동차 부품 3087억, 유압기기 3234억, 산업기기 800, 골프카 이런 거하고 합친 거예요. 요게 그 DY 오토, DY 이노베이트 요게 DY 이노베이트 산업기기 골프카, 유압기기는 DY 파워 이렇게 돼서 7,381억. 올 1년 매출 1조를 넘었는 걸 알고 있는데 1조 6천억 600억인가 이렇게. 자 매출이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전분기 매출 뛰어넘었고 유압기기도 전분기 매출 뛰어넘었고 산업기기도 전분기 매출 뛰어넘었고 골프카도 전분기 140억에서 뛰어넘었고 합 5,577억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유압, 산업기기, 골프카 다 매출을 코로나 때보다 더 뛰어넘었는 거지. 그러니까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관비 요거는 이제 그거 재무 상태표를 볼 때 그때 또 들어가서 할게요. 판관비는 요거 재무제표 아니다 어딨노? 포괄손익 계산서 할 때 판관비는 입으로